덥고 습한 여름, 바이러스나 세균이 음식물에 번식하기 쉬운 계절이죠.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더 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TV종합병원에서는 음식의 경고,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및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등의 특수 감염병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은명이라고 합니다. 식중독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그리고 오염된 화학물질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살모넬라, 이콜라이, 캄필로박터와 같은 세균이 흔한 원인이며 노로바이러스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성 식중독, 그리고 자연 독소로 인한 중독도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균이나 세균의 독소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장염도 대부분은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으며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미생물들이 빠르게 번식하기 쉽습니다. 여름철의 높은 기온과 습도는 미생물의 번식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음식이 노출된 상태로 두면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 쉽죠. 또한 여름철에는 냉장고를 빈번하게 사용해서 음식을 보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가 증가해서 내부 온도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음식들이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여름철에는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식중독, 배탈, 장염은 모두 소화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원인, 증상, 발병 시기, 치료 방법은 다르며 의학적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이들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은 주로 음식이나 물 등을 통해 섭취된 유해한 물질이나 병원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2019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식중독은 주로 세균, 특히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이콜라이, 그리고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또는 기생충,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아르디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이고 심한 경우에는 발열, 식욕부진, 근육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식품을 섭취한 후 48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임상 사례에서는 환자가 날생선을 섭취한 후에 6시간 이내에 심한 구토와 설사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배탈은 소화불량 혹은 일시적인 소화기 계통의 불편을 나타내는 비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과식이나 스트레스,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증상으로는 가스, 복부팽만감, 소화불량, 복통 등이 있을 수 있고 2018년에 한 연구에서는 배탈 증상이 스트레스, 과식, 부적절한 식사 등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임상 사례에서는 환자가 과식 후 가스와 복부팽만감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휴식과 식사 조절로 증상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염은 장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장염은 식중독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한 연구에서는 장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를 꼽았습니다. 임상 사례에서는 환자가 심한 설사와 복통 증상을 경험하였고 이 증상들은 여러 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었고 증상의 지속 시간과 심각성 그리고 증상이 발생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태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고 매운 음식, 고지방 음식, 카페인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증상이 심할 경우에 약을 복용할 수는 있지만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설사가 주요 증상으로 지사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사제는 구토와 설사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감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소 제거를 방해하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식중독과 관련된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증상은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오염된 물질에 따라 다양합니다. 균에 따라서 몇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모넬라 균과 노로바이러스가 있는데 살모넬라 균은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는 박테리아입니다. 식중독의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고 이 균은 주로 육류, 계란, 유제품 등에 존재합니다. 살모넬라 균에 의한 감염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이 있고 증상은 감염 후 12에서 72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급성 위장염으로 감염성이 매우 강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근육통, 그리고 감염 후 12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반면에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식중독은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 등이 있고 식중독은 주로 소화기계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종종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고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일부는 미생물의 번식에 취약하여 식중독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육류, 계란, 해산물, 유제품, 채소와 과일, 냉동 디저트, 뷔페식품, 음식 등 다양합니다. 특히 여름철 세균성 감염형이나 세균성 독소형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세균성 감염형은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세균이 원인이기 때문에 가열해서 균을 사멸한 후 섭취하면 대부분은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균성 독소형은 세균이 분비한 독소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 걸리는 식중독입니다. 충분히 가열해도 독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병을 일으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이나 보툴리누스 균 등이 세균성 독소형의 주요 세균입니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으로는 살모넬라 균이 있는데 닭, 오리, 달걀 등의 가금류와 돼지 등에 많이 퍼져 있어서 요리할 때 충분히 가열하고 상온 보관하지 않고 조리 전 충분히 세척하는 등 식재료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실 때는 완전한 조리나 날 것과 조리된 음식을 분리 보관하고 조리 도구나 접시, 도마 등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치료는 증상의 원인과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분 보충과 설사 억제제가 사용될 수 있는데 세균성 식중독의 경우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에서 정맥 주사로 수액을 보충할 수도 있고 식중독의 사망률은 감염의 원인,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즉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사망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노약자, 소아,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식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망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빠른 치료와 적절한 의료관리를 통해서 식중독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의 경고, 식중독. 맛있게 먹고 건강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잘 먹어야 잘 산다는 말처럼 건강과 음식, 그리고 우리 삶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생활 속에서 식중독 예방 수칙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